자, 오늘은 미적분 두 번째 시간이죠. 급수입니다. 시그마를 잘 쓸 줄 알면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고, 시그마를 못 쓰면 어렵지. 그리고 수열을 잘해야 돼. 자, 급수라는 개념만 뭔지 알아둡시다. 급수. 급수라는 용어는 뭐냐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 수열을 무한히 계속 n번째 항 이후로도 계속 더하는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내면 요거고, 요거를 함축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1부터 n까지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n이라는 거를 무한에 가까워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개의 항을 더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전에 1부터 n항까지 합을 표기하는 걸로는 SN이라는 수열의 합 용어가 있죠. 그래서 수열의 합의 입장에서는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간단하게 표현하여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n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전부 다 숙지해 두시면 되고요. 시그마랑 기본적인 성질은 같이 하기 때문에 시그마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로 넘어오면 확실히 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 일 겁니다. 아마 시그마가 나오는 게 수열의 합 단원이거나 수열의 합 단원이겠다. 수열의 합.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기초들이 쌓여 있다는 걸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야. 나중에 등비 수열의 합이 따로 나오는데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를 그냥 급수라고 읽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n을 급수라고 읽어서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숫자를 계속해서 더하고 계속 더해 나가는데 그 숫자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저울 위에 바구니를 놓고 여기다 모래를 담어. 계속 담아. 무한히 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울의 눈금이 변하질 않아. 내가 모래를 넣고 있는 거야, 안 넣고 있는 거야? 안 넣고 있는 거죠. 너 들어가는 모래에 무게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합이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고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래.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상식적인 선에서 와닿지? 합이 수렴하려면 더하는 숫자가 0이어야지. 점점. 갈수록 작아져야지. 계속 1씩 더해도 숫자는 계속 커져요. 0.1도 100번 더하면 10이고, 10,000번 더하면 1000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수렴하려면 일정한 그 숫자가 점점 작아져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코 좀 풀고 진행할게요. 자, 문제풀이 갑시다. 불친절하게 갈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복습을 해야 돼요. 미적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제곱 가로치고 제곱 빼기 1분의 1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부분분수 풀어주면은 부분분수 공식 얘기해서 뭐하냐, 인터넷으로 찾던지 강의 보고 찾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그마 배울 때 나옵니다. 시그마 배울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성의의 문제야 그건. 자, 이 수열의 급수를 구해보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n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로 쓰는데 좀 애매한 애들은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먼저 계산한 후에 리미트를 나중에 처리해줘도 괜찮습니다. 2분의 1 자,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시그마로 풀어줄 건데 1부터 넣으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쭉쭉쭉 가서 n 넣으면은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합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정리가 돼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그리고 나서 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겠대. 그럼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결국 1만 남아서 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계산입니다. 요거까지 계산이 시그마 단원 수학 1의 수열의 시그마를 배운 단원에서 대표 유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리미트 하나 얹은 것 뿐이야. 즉 급수는 어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급수가 어려우면은 리미트 계산을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수열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186번 얘는 2부터 시작을 하네요. 일부러 그러겠지. 자, 이런 것도 인수분해 다 해주고 어차피 로그를 더하라는 거는 진짜 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기준으로 로그끼리 계산합시다.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가 되고 n에다 3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되고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되고 쭉쭉쭉 가서 뭔가 규칙을 찾기만 하면 돼요. n-1 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렇게 다 곱하기로 표현이 됩니다. 로그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곱해지죠. 자, 인접해 있는 이 두 수가 서로 역수로 약분이 됩니다. 이것도 약분, 이렇게 다 약분. 남는 놈만 쓰자면은 리미트 무한대 생략하고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이다. 따라서 로그 2가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189번은 조금 고민해볼 문제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이랬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저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씁시다. 이 풀이에서 가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한 개의 항이야. 얘가 A1이야. 얘가 A2고 얘가 A3이야. 그러면은 AN은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거를 따져봐야 되잖아. n항까지 합을 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합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죠? 지워질 거란 말이야.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해서 1로 딱 계산이 되네. 기억은 수렴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이 풀이 지울게. 공간이 너무 좁을 것 같으니까 가로가 쳐 있는 게 한 개의 항이구나, 저기 하나의 항 단위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니은은 가로가 없죠. 가로가 없는 거는 하나하나가 수열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개의 항을.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열이 되겠는데, 자, 요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하려면 한 줄을 복사, 붙여넣기 안 되네. 왜 안 되냐고.
모르겠다. 그냥 복사합시다. 자, 옆으로 빼고 그냥 붙여넣지 뭐. 이렇게 막 붙여지진 않을 텐데. 잠깐만. 이를 이 시간에 쓰는 게 낫겠다. 씨. 안 움직여지잖아. 그냥 쓰자. 아유,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짜증나. 자, 두 개를 써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옛날에 좀 잘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네. 자, 요 수열을 이렇게 짝수개씩 묶어서 합을 구하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홀수개로 짝을 묶어서 합을 구하는 것이 어떤 값을 만들어 낼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다 더하고 나면은 이 최종적으로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극한값이 1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고 나면은 앞에 2를 떼놓고 그 뒤부터 묶고 나면은 얘들은 서로 다 지우는 애들이라 얘는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그냥 2만 남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2로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홀수 번째 한까지 합하고 짝수 번째 한까지의 합이 그 극한값이 홀수개를 더한 것들은 극한값이 2로 나와. 이 아랫줄이라서. 항을 홀수개를 더하면 무조건 2로 나오는데 항을 짝수개로 끊어서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온단 말이야.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SN이라는 놈의 극한을 수열을 쭉쭉쭉 써 나가자면은 나중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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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지. 결국 진동하게 되죠. 둘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홀수개를 더한 것과 짝수개를 더한 것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 니은 수렴하지 않는 수열입니다. 합이 다르게 나와서 다들 달라 보여서 가로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야.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달라서야.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 디귿도 똑같아요. 보는 방법은 짝수개 보는 법.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이게 짝수개고 홀수개는 여기 쭉쭉쭉 가서 결국 짝수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거가 이 뒤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홀수계를 더하면 어차피 가로 안은 답방되기 때문에 얘 또한 마이너스 1의 합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는 둘이 같지. 그럴 경우 디귿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가로가 있냐 없느냐 가지고 수렴 발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가로가 있든 없든 따져보고 계산했을 때 결국 같으냐를 보는 거. 마치 좌극한 우극한 보는 느낌을 홀수 번째까지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로 나눠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92번. 다음 급수가 수렴한데요. 저 급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n분의 an 마이너스 5네. n분의 an 마이너스 5. 자, 얘가 수렴한다면 아까도 말했지. 그 급수가 수렴하면 요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 n분의 an 빼기 5는 수렴한다. 얼마로? 0으로. 그렇다면은 리미트 n분의 an은 5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답이겠지. 답은 좀 계산을 해줘야 되네. n이 무한 들어갈 때 우리는 n분의 an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분수를 n으로 나눌 거예요. 분모 분자를 다 n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고 숫자 대입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넘어갑시다. 갑자기
굉장히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병원 진료 끝나고 나자마자 뭘 하면은 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 조금만 쉬었다가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은 지속될 거고요. 자, 이어서 갑시다. 아이, 너무 쉬어버렸다. 너무 시간이 늦었어. 197번. 197번을 일단은 다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음, 3번은, 나 이렇게 보기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 게 너무 싫다. 그냥 이 정도만 먼저 합시다. 자, 일단은 급수가 수렴한지 발생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라면 기억해 두셔야죠. 일단 제일 처음은 리미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으로 가네.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있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 이것과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요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극한이 0으로 간대요. 근데 판단은 이 앞에 있는 화살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급수가 수렴하는가 혹은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가 이거를 가지고 이 다음 내용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극한이 0으로 가니까 수렴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수렴해야 0입니다. 급수가 수렴해야 0인 거지 0이라고 수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판단 불가. 자, 얘는 리미트를 씌우면은 n이 2n-1분의 n은 0으로 가지 않습니다. 즉 극한은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 안 하니까 2번은 제끼고 3번은 얘도 0으로 가니까 이런 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n이 무한 들어가면 0으로 가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 일단 1번, 3번은 잠깐 스탑. 자, 5번도 잠깐 볼까? 5번 급수로 표현하면은 로그 뭐야? 분모는 등차 수열이네. 3n-1번의 분자는 m. 얘 또한 리미트 로그 3n-1분의 n을 계산을 하면은 극한값이 로그 3분의 1로 간단 말이죠. 0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면 수렴을 안 하겠다. 급수 수렴 안 하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 4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극한값이 0으로 안 가면 수렴을 안 하니까 지킬 수 있는데 극한값이 0으로 가는 애들은 극한값이 0으로 가는 애들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 4번. n1부터 무한대까지 저거 정리하면은 nm 플러스 1입니다. 왜 그런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세요. 수열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아가는 애인데 요 세 수를 내가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바꿨을 때 이 세 수의 합은 3분의 1 3개 더한 것보다는 나머지를 똑같이 쓴다고 가정하자. 그럼 큽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3분의 2보다 커요. 근데
숫자 3개를 더했더니 요거는 합이 1로 나온단 말이야. 1. 그러면은 1 더하기 1의 형태, 1 더하기 1 더하기 블라블라보다도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분수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런 애들도 10분의 1 이런 애들도 뭐 8분의 1 4, 8개로 바꿔치기 했을 때보다 이 숫자가 훨씬 커요. 커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이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 필요까지 솔직히 없어 보여요. 이래저래 그냥 잠깐 왜 얘가 수렴을 안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설명인데 그냥 얘는 대표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 문제 시작하면서 외울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 발산합니다. 분수를 계속 더하면 발산해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해시킬 나도 이제 풀이 과정은 이 정도로만 항상 설명을 해왔고 대부분 애들은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시켜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보시고요. 자,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루트 빼기는 없지만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데 n을 1부터 n에다 1부터 집어넣어서 다 더해 놓으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나와요. 시그마 계산을 한 겁니다. 리미트 SN이에요, SN. 근데 N이 무한 들어가면 이 루트가 커지기 때문에 숫자는 발산하게 되죠. 얘 또한 수렴을 안 합니다. 자, 4번은 부분 분수죠. 부분 분수는 대표적으로 수렴하는 놈들이죠. 그치? 그래서 197번에서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게 이렇게 분자가 상수인 분모에만 n에 대한 식이 있는 놈들은 n이 1차 2차 미만에서 2차 이상에서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본다고 치면은 1차네 수렴 안 하겠네. 루트면 2분의 1차잖아. 2분의 1차 수렴 안 하겠네. 2차네 수렴 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엔 본인들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뭐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198번의 답 찾기는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이상 해줄 말이 없어, 저 문제는. 자, 199번. 저건 그냥 시그마 계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정도는 시그마는 사칙근산 중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시그마 문제 풀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03번. 자, 급수 두 개가 수렴한대요.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다면은 그치? 2를 빼면은 시그마 BN이 나오잖아요. 수렴하겠죠. 니은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하나 걸쳐서 가자면 리미트 AN은 0이고 리미트 BN도 0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리미트 AN, BN은 수렴하는 두 극한은 사칙연산 성립하니까 곱해서 0 나오겠죠. 니은 맞죠. 자, 시그마 AN,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AN, BN이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리미트 BN이 0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마치 나누기를 한 것 같죠. 0으로 나누면 안 된댔으니까 얘가 0이 아니면은 얘가 0이 나오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이 아니라 그랬어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AN이 발산하는 놈일 수도 있어. 0이 아니라 그랬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는 안 했어요. 여기서는 두 개가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곱했어요. 얘는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0으로 수렴 안 한다 그랬어요. 0으로 수렴 안 하면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안 돼요. 자, 다음에 리을 리미트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수가 다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인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 수가. 왜? 급수가 수렴하면은 0인 거고, 그지? 0으로 안 가면은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발산하는데 시그마가 발산하는 거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중에는 시그마가 발산한다라는 내용은 없죠. 시그마가 발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은 얘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요 명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205번. 아직 반도 못해서 어떡하나, 이거 언제 찍냐, 나 진짜. x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 자, y는으로 식을 정리하면 5분의 x 더하기 1입니다. 여기서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x 좌표에 5의 배수가 들어갔을 때 y 좌표는 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a, n, bn이고요. 이 a, n, bn을 저 문제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시그마를 씌워주면은 부분분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분수를 해결하시면은 답까지 나올 거예요. 시그마를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연수로 나오려면 이 분수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5로 나누었기 때문에 5의 배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네요. 여기 있는 유형들 중에서는 208번 보면 sin 파이 n 파이 x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미치죠. 복습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sin 파이 n 파이 x 못 그리겠어서 질문하면 내가 질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치? 자, 이제부터 등비급수라는 게 나오니까 내용을 좀 다뤄봅시다.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등비수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시그마를 먼저 풀어보자면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인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뭔가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의 거듭 제곱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이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을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마이너스 이럴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절대값을 1보다 크면은 어쨌든 계속 거듭 제곱할 때마다 이 숫자는 커지게 돼서 발산하게 됩니다. 수는 커져요. 커지든 작아지든, 엄청 작아지든 엄청 커지든 왔다 갔다 하든 발산하게 되고요. 절대값 r1보다 작으면은 이 숫자는 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1-r분의 a라는 어떤 값식이 나타나고요. 공비가 1이면은 분모가 빵돼. 공비 1이면 숫자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계속 a가 나타나는 수열인 거야. a 곱하기 1이잖아. 그죠? 이 수열은 계속 더할수록 발산하게 되겠죠.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지.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왔다리 갔다리 해요.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걸 다 더한다고 치면은 짝수개씩 더하면은 0 나올 거고 홀수개씩 더하면은 a가 나올 거예요. 아까 유형 3번인가에서 했던 내용이죠. 얘도 발산하게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건 발산이에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급수는 등비급수는 단 유일하게 이때만 수렴하게 됩니다. 등비수열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하나의 정리된 거를 앞단원 내용이랑 엮어서 정리를 하자면,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렴 조건. 등비수열과 등비급수는 그 수렴 조건이 다릅니다. 등비급수는 합이고 등비수열은 그냥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반지름 r이 1-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등비급수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등호가 하나 없어요. 급수라는 건 시그마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급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합은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등비급수 기사는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수렴 조건 잘 기억하시고 210번. 자, 여기 있는 등비수열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12의 n 플러스 1승분의 2의 2n 마이너스 1승 빼기 3의 n승. 자,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 등비수열은 뭘로 할까? 12분의 4의 n승하고 2분의 1, 24분의 1에 하나 붙고요. 빼기 얘는 12분의 3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n승 곱하기 12분의 1에 하나 붙어요. 지수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초항과 공비를 보면 되는데 초항은 그냥 여기 있는 덩어리에 1을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초항은. 초항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24분의 1이면 72분의 1이죠. 자, 공비는 이렇게 n으로 묶었을 때 내부에 있는 애가 공비예요. 3분의 1. 빼기 초항은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었을 때가 초항이라 그랬죠? 4분의 1이니까 48분의 1. 공비는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216번 등비 수열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초항 공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시화 시켜놔야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고 an의 제곱은 a제곱 r제곱의 n-1승이 되겠죠. 얘는 12로 갈 때 세제곱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세제곱은 공비도 세제곱 되죠. n-1승은 계산대로면 1-r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 되는데 얘는 1-r분의 a가 되고 얘는 1-r 제곱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요거 그냥 합차로 계산 풀어도 대충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얘가 그러니까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둘 연립해가지고 a랑 r 계산하면 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등비급수부터는 좀 내용이 쉬워져서 나중에 활용 문제 빼고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급수가 수렴하도록, 그치? 그럼 공비는 가로 안에 있는 애겠죠. 5분의 로그 2의 x제곱 빼기 1. 1에 든 거 안 붙는다 그랬죠. 자, 이 부등호를 만족하면 수렴할 텐데, 그냥 싹 다 정리합시다, 한 번에. 여기 x제곱인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그 조건에 의하면 x는 양수밖에 진수 자리인 양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다 제곱으로 써놨다는 거는 0이 아닌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너가 여기 있는 2를 선생님처럼 앞으로 내리고 싶어요 하면은 2를 내리면서 여기다가 절대값으로 써줘야 됩니다. 절대값 안 쓰면 답 반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너가 5 나왔으면은 답은 10인 거야. 음수를 안 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x제곱 살려놓고 그냥 들어갈게요. x제곱 살려놓고 이거 부등식으로 만들면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4승 16분의 1보단 크고 2의 6승 64보다는 작다. 제곱해서 저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x라는 숫자에다가 x제곱이라는 숫자가 정수 x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1, 3, 아니 1, 4, 9, 16, 25, 36, 49 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감안하면 14개의 x 정수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제곱이 붙었다, x의 제곱이 이미 붙어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로그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지. 이 문제에서 이 단어에서 배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계산은 로그 계산이에요. 로그 계산. 로그. 요거 계산이 안 나오거나 어렵다 느끼면 로그를 못하는 겁니다. 급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급수 문제를 앞만 풀어도 요건 해석 안 될 수 있어요. 신경 써주시고 낚시 조심하시고. 자, 227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급수 아래 n승이 수렴한데 그 말은 아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범위일 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래요. 다 보기에서 공비만 봅시다. 공비. 얘 r제곱이에요. r제곱의 공비는 0과 1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기준으로 제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범위를 기준으로 제곱해서. 제곱하면 0이 제일 작겠지. 0은 있잖아. 아래 0이 되니까 0 제곱하면 0이잖아. 근데 1은 넘진 않겠지. 그럼 이 범위는 등비급수의 수렴 범위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안에 포함이 되죠. 얘는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설명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해될 때까지 보시고. R-1분의 3은 계산을 하면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요. 계산하시면 얘 갖다가 만들면 돼. 얘 갖다가 이것 또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수렴하는 범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R 플러스 1. 자, 이놈의 범위는 1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 얘 또한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4분의 R 마이너스 1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마이너스 4분의 5 범위입니다. 잘 보시면 수렴하기 위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만드는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마이너스 4분의 5야. 다른 애들은 범위를 만들면은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다 수렴해. 근데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의 숫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도 봅시다. 5번은 아래 n승 자체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아래 n승이 수렴한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마이너스 아래 범위는 이걸 가지고 부호만 바꾼 거기 때문에 똑같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서 5번도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굉장히 어려운 보기이고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표형이 상당히 쉬운 보기들로 구성돼서 228번 아마 못 푸실 텐데 특히 니은, 리을 이 두 개는 못 푸실 확률이 높은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수학적인 고민을 통해서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못하는 거는 뭐 계산력 부족한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계산력 부족하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정확하게 주어진 계산대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 계산 가지고 삽질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친 적이 없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기본 계산을 이상하게 하진 않았거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은 좀 기본 계산도 못하는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좀 어줍지 않게 본다고 자기들이 좀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수한 인재들은 너무 우수하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우리 때보다 훨씬 벌어졌다. 무슨 빈부격차냐? 무슨 빈부격차예요? 선생님이 어? 너네 나이였을 때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이겠죠? 우리 삼성가 이건희 씨와 나와의 재산 차이는 지금보다 덜 났겠지. 상위권과 중위권의 그런 간극은 덜 났겠죠. 근데 지금 더 그 차이가 엄청 나죠.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그러잖아. 사회현상이. 뭐 공부에도 빈부격차가 있냐? 좀 목표를 높게 잡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문짝에선 잘해서 228번에 니은과 리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넘어갈게요. 자, 230번. 자, SN을 줬네요. SN을 줬다는 건 AN 찾으라는 얘기죠. 귀찮아 죽겠네. 이거 가지고 AN 찾는 방법은 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둘이 빼면 AN 나옵니다. 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지. 230 시작됐다. 아유, 귀찮아. 점에 PN이 한없이 가까워진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데 그림을 여기다 옮겨와야 되냐? 아, 그림 별 자신이 없는데 이거. 대충 그립시다. 대충 그릴 건데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그릴게요. 눈에 와 닿아야 되거든.
자, 내가 지금 색깔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꿔서 하는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은 X좌표 움직이는 선과 Y좌표가 바뀌는 선들이 달라요. 선은 원래 길이의 4분의 3씩 된다 했으니까 처음에 이 길이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줬는데, 그럼 이 길이는 4분의 3 되고, 그 다음 길이는 4분의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점점점 점점점. 그때 이 점의 좌표가 어디로 바꿔지는가? X좌표를 먼저 살펴보자면 처음에 원점에서 1이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안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줄죠. 빼기 16분의 9로. 그 다음에는 안 바뀌었다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더하기 16분의 9가 제곱이 됩니다. 4승이면 16분의 9 제곱이지. 이렇게 계속 X좌표가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해서 어딘가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Y좌표는 이걸 바꿔서 처음에 4분의 3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내려가는데, 이걸 좀 이쁘게 쓰자면 4분의 3 곱하기 16분의 9예요.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서 얼마만큼? 4분의 3 곱하기 16분의 9의 제곱만큼 올라가겠지. 즉 x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6분의 9인 등비급수가 될 거고요. y는 초항이 4분의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6분의 9인 등비급수가 될 거예요. 이 등비급수 두 개를 1-r분의 초항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xy 좌표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언제 풀어 이걸? 귀찮아 죽겠네. 자, 237번. 내려오고 직각, 그 다음에 또 쏘고 저희가 직각, 그 다음에 또 쏘고 저희가 직각, 또 쏘고, 이렇게 가네요. 그냥 이 선들의 길이를 가지고 더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죠? 30도고 도형 분석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길이가 2야. 그럼 이 높이는 1이에요. 초항은 1이네. 자, 여기가 30도면 60도입니다. 6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돼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 나와요. 자, 처음 길이는 1이고 그 다음 길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때 2대 1대 루트 3 하면은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3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즉 공비 R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초항은 1이고 등비급수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그냥 두 번, 하나, 둘, 세 개만 찾아가지고 세 개를 찾아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단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 절대 계산하지 말아라. 등비, 이거 여기 있는 도형 문제들 거의 90%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로 풀릴 거니까 거듭제곱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절대로 전개하지 마세요. 1, 2분의 루트 3, 4분의 3 이러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등비수열이라는 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듭제곱은 풀지 마시고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항은 3개만 찾으세요. 유형 17번 전까지, 유형 17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은 3개씩 찾아서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연습하세요. 강의로만 전달해주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애매한 문제들은. 자, 241번. 어차피 듣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또 얘기할 거니까. 원이 많죠. 원의 둘레 길이를 하는데 원이 지금 반씩 줄고 있어요. 원이. 그치? 원이 저 절반씩 줄고 있어요. 초항은 2파이겠고, 두 번째 항은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파이겠고, 세 번째 항은 반지름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겠네. 보니까 어때요?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생각하시면은 답은 끝났죠. 넘어갑시다. 항 3개 찾는 게 빠를 수 있다고. 245번. 자,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데 처음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래요. 이 넓이는 얼마야? 넓이가 2라고? 그러면 처음 넓이는 2분의 1이네. 그치? 그 다음 넓이는 얘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비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공비라는 건 닮은 비와 개수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수비는 여기서는 그냥 센석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통틀어 봤을 때 B단계에서는 개수비를 건드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고정합시다.
개수비는 다 똑같아요. 몰라도 됩니다. 어, 개수비가 음, 개수비는 다 1이라서 어쩔 수 없고 닮은비 하나만 봅시다. 나중에 모의고사급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하겠는데 가형 모의고사를 너랑 하겠냐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나 개수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볼게요. 닮은비를 통해서 봅시다. 닮은비 뭔지 알죠? 그냥 기리비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냥 공비는 닮은비다 생각하세요. 원래 개수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색칠한 도형과 이 두 번째로 색칠한 도형의 닮은비를 볼 건데, 뭐 어때? 2대1이지. 얘가 두 배 크잖아. 그쵸? 닮은비가 2대1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큰 수를 1로 맞춰서 1대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거는 길이비예요. 닮은비라는 거는 도형의 길이를 가지고 단순하게 나타낸 비인데 이거를 넓이비로 바꾸면은 넓이는 길이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곱이 됩니다. 1대 4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은 닮은비가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가 바로 공비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내가 넓이 구해놨지만 얘가 넓이가 2 나와요. 그럼 요 넓이가 2인데 2인 넓이에 아니 요거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 그치? 이게 내 넓이가 2분의 1인데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얘는 넓이가 8분의 1 나오거든. 어차피 구해봐도 2분의 1, 두 번째는 8분의 1, 세 번째는 뭐야 4분의 1 곱하면 32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왜 여기서만 이 닮은비 풀이를 푸냐면은 넓이라는 거는 길이를 쟀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넓이 계산을 해줘야 되죠. 넓이를 가지고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귀찮다는 거야. 둘레는 길이잖아.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2파이 하나 곱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길이를 찾는 건 빨라요. 이 문제 또한 길이 찾는 건 빠릅니다. 만약에 이 길이가 4라 그랬으면 이 길이 그냥 찾잖아. 그치? 근데 그거 가지고 넓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45번의 그림 가지고 넓이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근데 248번, 249번 이런 것들은 넓이 하나하나 찾기가 귀찮단 말이야. 247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넓이 찾는 거에 대해서는 넓이든 제곱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가로 세로 곱하는 그 제곱은 아니더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곱하기 계산이 들어가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지저분해지고 규칙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닮은비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앞에서 나와 있던 유형 유형 15번에 있는 도형들도 유형 15, 16에 있는 도형도 이 닮은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닮은비를 안 써도 될 만큼 그냥 길이 구하는 것 자체가 빠를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길이를 그냥 구하는 게 빠르다 라고 빨라지셔야 됩니다. 빨리 못 찾을까봐 이건 길이 찾아보라고 한 거기도 해요. 도형 분석 연습하라고.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초항 공비 찾았잖아. 초항 2분의 1, 공비 4분의 1 이걸로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야 이거 250번을 어떻게 풀리냐 너한테. 참 답이 안 나온다. 251번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 같은 데서 난이도 하잖아요. 그죠?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초에 기금 운용을 연말까지 5%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25%를 매년 말 장학금으로 지급하라 그런다. 잠깐만요. 코 좀 풀고 오느라. 자,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갑시다. n번째 해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AN이라고 한대요. 자, 10억이 있어. 야, 이건 뭐 수 표시봐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10억이 있어요. 연말까지 5% 이익을 내겠대. 그럼 10억에다 1.05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이 금액의 25%를 장학금으로 주겠대. 그러면 4분의 1이 장학금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게 첫 번째 장학금 A1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이 금액의 4분의 3만큼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그치? 근데 또 이거 갖다가 운용을 해서 1.5% 이익을 내면은 1.05 하나 더 곱해져요. 근데 또 이 금액의 4분의 1만큼을 장학금으로 주겠대. A2.
자, 1년이 더 지나면은 10 곱하기 1.05의 제곱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아니, 4분의 3인, 자, 요거에 4분의 1이 장학금으로 나갔으니까 요거의 4분의 3만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요게 1년 지나면은 10 곱하기 1.05의 세제곱 이익이 남겠죠. 얼마만큼의. 그 이 돈의 4분의 1만큼이 세 번째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켜보면은 A1에서 A2 갈 때 4분의 1 그대로 있죠. 4분의 3 갑자기 튀어나왔고 1.05 하나 곱해졌죠. 1.05 곱하기 4분의 3. A2에서 A3로 갈 때 2승에서 3승으로 하나 곱해졌고 4분의 3도 하나 늘었죠. 4분의 1은 그대로 있고 그치? 1.05 곱하기 4분의 3. 따라서 이 수열은 얘가 공비고 초항이 요거인 등비 수열을 따르게 됩니다. 등비급수의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활용 문제 다 해봐야 돼요. 뭐 이거 못하면은 급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하면 급수 못하는 게 아니라 등비 수열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방법이 없어. 미적분은 고등학교 과정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의 완성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수업하고 있는 게 굉장히 회의적이기도 하고 근데 회의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너가 열심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뭐 좋지 뭐 미적분 하면서 수원을 완전 싹 복습해야 되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알차게 보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수원이 달인이라도 될 수 있겠지. 미적분은 계속 어렵더라도 넘어갑시다. 자, 254번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는 교육과정에 없을 내용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봅시다. 0.26 땡 요걸 가지고 분수를 만드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알아서 못하겠지. 아이씨 어떻게 알아서 하겠냐. 선생님도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몇 번 하던 시절에는 얘를 좀 그냥 바로바로 풀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못 풀어서 이렇게 합니다. 100 곱하세요. 100 A1은 26.6땡 그 다음에 그냥 A1 아니 10 곱한 A1 2.6땡 이거 빼면은 90 A1이 24 나와서 A1은 30분의 8, 뭐 15분의 4, 뭐 이렇게 되겠네. 6으로 나오니까 그러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너가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가지고 초항과 내번장을 갖고 있으면 공비 세제곱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 찾아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렇게 순환수수로 만드는 방법은 직접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4를 가지고 15로 나눠버리면은 0.40이니까 30, 10, 106 하면은 90, 또 10 하면은, 아니야. 또 못 나누니까 100대에서 또 6대고, 또 6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순환소수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1-r분의 a를 가지고 얻어낸 분수를 보기의 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직접 나누시면 돼요, 순환소수는. 자, 마지막 문제 257번. 저거 그냥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AN을 라열해 봅시다. n에다 1부터 넣어가지고 9를 5로 나눴을 때 아니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고요. 1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요. 그리고 8, 5 1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6, 3 16에 7점 2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뭐 다 나오네. 4 뭐 왜 이래 이거. 5승하면 32, 32 더하기 9 하면 4. 4310, 4310 반복되는 수열이 나오고 있네요. 나눠보시면 돼요. 이 수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대. 뭐냐 이거. 문제 왜 이렇게 만들었대? 10의 n승분의 an을 쓰라는데 쓰면 이거예요. 10의 n승이니까 10분의 4, 100분의 1, 1000분의 0, 만분의 3 10만 분의 4 이렇게 주로록 분의 1 주로록 분의 0 주로록 분의 3 이렇게 다 더하래. 이거 소수로 바꾸면 0.4 0.01 0.00 0 0.0003 이렇게 나오는데 또 431을 반복되잖아. 하나로 합쳐볼까요? 0.4103 또 4103
4103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0.4103에 맨 앞에 맨 끝에 점 2개 찍어준 순환소수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시그마 1-r분의 초항 가지고 쓸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등비수열, 얘랑 얘 가지고 등비수열, 0은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니까 빼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등비수열에서 등비급수 3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번째 강의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부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몰라. 수열이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열에서 수원 내용이니까. 네,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본격적인 함수의 극한, 지수로 함수의 극한을 다루게 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지수로 함수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필요한 경우 보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문자들이 점점 복잡하고 식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선 공식 나오는 부분은 쉬워. 공식 나오는 부분은 쉬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 복잡해 보이는 식이 많이 나와서 잘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 단원이 오히려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가지시고요. 저 아직은 뭐 미분 자체만 배우는 거 미분이냐? 미분을 배우는 거니까 뭐. 아무튼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미적분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몸풀기였다 생각하시고 또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 다음 단어 4단원은 삼각함수니까 그 전에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복습을 해두셔야 돼요. 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삼각함수 값들,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니 막 숫자가 식이 복잡해 보이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은 삼각함수 강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잘 보시고 잘 복습하시고 선생님은 한 2, 3일 뒤에 또 하나의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바이.